안녕하세요. 아이클레버 유학원의 신은수입니다. 며칠 전에 올렸던 동영상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1000분 이상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해주시고 도움 많이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또 네이버 지식인으로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질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교환학생 제도와 일반 어학연수에 대해서 비교를 해달라, 이런 질문 내용이거든요.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그에 대해서 또 핵심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 같이 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 2학년인데요. 내년에 어학연수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교내 교환학생 제도로 가려고 했다가 선발되지 않아서 속이 많이 상한데요.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과 그냥 어학연수를 가는 것이 많이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지 장단점을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속이 진짜 많이 상하셨나 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환학생 제도로 가는 것 아주 좋죠. 그런데 일반 어학연수로 가는 것은 그러면 좋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환학생 제도가 좋은 만큼 일반 어학연수 제도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 많이 상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부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서로 좋고 나쁜지 비교를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학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교환학생 제도라는 거는 원래 그 근본 취지가 어학연수, 그러니까 영어 자체의 실력을 늘리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문화 교류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과 미국에 있는 대학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생들을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교환학생 제도예요.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정도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영어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환학생 제도의 신청자를 받을 때 그 기준으로 토플 80점을 요구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최저 조건에 부합하는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80점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토플 80점이 영어 실력을 보장한다 못한다? 실제로 내가 회화 실력을 잘 할 수 있다. 미국에 가서 일반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다 알아듣고 그 다음에 레포트도 잘 쓰고 그 다음에 팀 조별 활동 같은 것도 잘 미국 아이들과 같이 해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 없다? 확실하지 않은 거죠. 대부분은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좀 생겨요. 근데 다행인 것은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에 대해서, 외국 학생들에 대해서 미국 현지 교수님들이 좀 배려를 해줘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요새는 이제 뭐 또 서구권에서도 교환학생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끔 교수님들이랑 주변의 친구들이 좀 배려를 해주죠. 그 학생들 점수를 좀 더 줍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점을 좀 받고 오는 게 바로 교환학생 제도예요. 자,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지금부터 조금 조목조목 한번 알아볼게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첫 번째 장점 뭘까요? 바로 해외에 나가서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학점도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건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을 든다면 한국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 등록금을 내죠. 그 등록금 내고 미국 대학에 그냥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뭐가 있어요? 생활비는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소 비용, 그 다음에 식비, 그 다음에 용돈,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생활 같은 걸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 교환학생을 통해서 내가 갔다 왔다는 게 선발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다 보니까
약간 학생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일반 어학연수에 비해서 나는 어떤 관문을 통과해서 선발돼서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약간 프라이드를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그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일반적으로 학생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대단히 많이 느낀다는 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점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단점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지역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학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환학생 제도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과 미국에 있는 대학이 서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미국 대학들은 우리가 좀 이름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뉴욕 대학이라든가 콜롬비아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좀 미국에 있긴 있지만 우리가 좀 낯설게 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대학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대학들은 대부분 우리가 좀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아닌 시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시골도 미국의 시골은 우리의 시골과 달리 많이 시골이에요. 벌판에 대학만 이렇게 뚝 솟아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모르고 가셨던 학생분들은 좀 현재 도착해서 당황을 많이 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영어를 전문적으로 훈련시켜주는 과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처음에 선발할 때 토플 80점 이상이니까 그래 웬만큼 영어를 잘하는구나, 너 바로 가서 수업에 들어가도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나마 이미 거쳐서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어학 과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셔서 학생분들이 많이 헤매십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토플 80점이 넘었다고 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영어로 계속 생활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미국 대학생들,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게 쉽겠어요? 엄청 어렵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요거는 조금 현실적인 접근인데, 교환학생을 갔을 때 한 학기에 보통 9학점에서 12학점까지 듣는 게 최대 수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목들인데,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18학점 듣잖아요, 한 학기에. 그러다 보니까 교환학생을 가서 9학점 내지 12학점을 이수하고 오면 졸업을 8학기 만에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죠. 한 학기 더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대부분 많은 교환학생을 간 학생들이 9학점에서 12학점도 채 이수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영어도 좀 부족하고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과목들은 페일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내가 교환학생 갔을 때는 어학연수 가는 것보다 나는 어차피 한국에서 학교 다닐 거 똑같은 학기를 미국에서 하고 와서 졸업을 빨리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 온 학생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 요 정도를 저희가 단점으로 좀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점을 하나 꼽아본다면 어학연수 가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도착하자마자 약 6개월 내에, 1년 내에 이제 영어가 완전히 자유롭게 돼서 미국에 있는 현지 학생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영어가 그렇게 늘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교환학생 간 학생들이 수업도 따라가야 되고 생활에 적응돼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 교환학생을 간 한국 학생들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교환학생으로 간 한국 학생들 이외에는 대부분 다 미국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과 쉽게 이렇게 어울리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국 교환학생들, 일본 교환학생들, 그 이외에 동남아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들, 자기들 커뮤니티끼리 이렇게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동아리 같은 거 활동하고 이러는 거 많이 보셨죠? 물론 한국 학생들 동아리에서도 좀 섞여서 지내지만 그렇게 친하게 막 절친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서 그들만의 리그가 좀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 갔을 때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환학생 말고 일반 어학연수, 질문하신 분이 가게 된 일반 어학연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 어학연수는 순수하게 영어에 집중합니다. 내가 계획한 그 기간 내에 영어를 얼마나 폭발적으로 많이 늘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일반 어학연수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내가 가고 싶은 도시, 또 내가 공부하고 싶은 어학원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문화생활까지도 복합적으로 다 경험하고 올 수 있게끔 구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반 어학연수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 숙소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 도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나의 스타일대로 그렇게 구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비록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 준비가 좀 덜 돼 있더라도 내가 마음먹고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착하자마자 모든 어학원들이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라고 해서 영어 레벨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영어 실력에 맞춰서 반편성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어떤 공인 영어 점수가 요구된다거나 이런 조건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죠. 자, 일반 어학연수의 장점 하나 알아볼까요? 첫 번째, 교환학생 제도에 비해서 일반 어학연수는 지역 선택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가고 싶은 뉴욕, 또 좋은 대학들이 많고 공부하는 분위기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버스턴, 그 다음에 서부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또 샌디에고, 혹은 비버리 힐스 같은 것들이 있는 LA, 이런 곳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또 건축학과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시카고, 이런 데도 충분히 다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두 번째, 어학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교환학생 제도는 자매 결연되어 있는 학교들만 갈 수 있지만 어학연수도 갈 수 있는 어학원은 그렇지 않죠. 대학 부설도 갈 수 있고, 또 회화 중심 수업으로 유명한 사설어학원도 갈 수 있고, 또 그 어학원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특징들이 있다. 한반이 소수 정예로 이루어진 학교들, 혹은 방과후 액티비티 활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교들, 이런 어학원들을 내 취향대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은 처음에는 대부분 회화 실력을 빨리 늘리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설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설 어학원에서 말하기와 듣기 실력, 그러니까 컨버세이션 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최대한 빨리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다다랐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그때 대학 부설로 트랜스퍼, 그러니까 학교를 옮기는 거예요. 옮겨가지고 대학 부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읽기와 쓰기 위주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니까 영어를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그 기간 내에 사설어학원도 공부하고 대학 부설까지도 가서 공부한 다음에 영어를 그 기간 안에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점 또 세 번째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대도시로 많이 가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죠. 전 세계에서 어학연수 오는 학생분들은 대부분 다 대도시로 많이 가세요. 그래서 그 대도시로 가서 문화적인 컨텐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전시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연들 같이 보러 다니면서, 외국 학생들하고 공연을 같이 보러 가면 뭐를 써야 돼요? 영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를 내가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가는 거다 보니까 문화생활과 동시에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 단점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 선택, 어학원 선택, 숙소 선택,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일일이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죠? 저희 아이클레버 같은 유학원 있잖아요.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아이클레버 유학원에서 그동안에 오랜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성향에 맞춰서 또 본인이 원하는 어떤 플랜에 맞춰서 이제 추천을 해드리니까 그런 거는 사실 극복할 수가 있겠죠. 단점 두 번째는 뭐냐면 학점 취득이 된다 안 된다? 대부분 안 되죠. 최근에는 몇몇 유명 대학들이 어학연수 가는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반 어학연수 갔다 오는 학생들에게도 학점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모든 대학들이 어학연수 갔다 온 걸 가지고 뭐 학점을 인정해주고 뭐 많이 인정해주고 이런 경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 건데 교환학생 제도라는 거는 대학교로 가서 그 대학교의 수업을 일반적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방학이 있죠. 여름방학 한 3개월 정도 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3개월 공백 기간 동안에 학비가 안 들어가죠. 근데 어학연수는 방학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6개월 가면 6개월 혹은 12개월 가면 12개월 요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어학원에 등록을 해서 쭉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방학이 없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비가 그만큼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뭐가 더 좋죠? 뭐라고 말할 수 없죠. 예,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도 장점이 있고 일반 어학연수로 가는 것도 장점이 있어요. 네, 질문하신 분이 너무 많이 속상하셨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좀 해드리면 선배들이나 그러니까 교환학생을 갔다 온 선배들이나 자기 사촌 형이나 누나, 오빠, 언니한테 이렇게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 중에는 또 의외로 본인이 일부러 일반 어학연수를 선택해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도시를 가고 싶은 거죠. 어차피 가는 바에. 그 다음에 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회화 위주의 영어 실력 빨리 늘려 나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부러 굳이 어학연수를 자기가 선택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준비 잘 하셔서 어학연수 잘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알차고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클레버 유학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